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뭐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3-6번에서 질문 좀 있더라고요. 이제 3-6번. 3-6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의미입니다. 뭐냐면 30도의 경사면 30도만큼 쏘는데 얘가 도달하면 뭐냐면 요걸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뭐 사이냐면 이 사이 거리요. 요 사이 거리를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 2번입니다. 직선 경로. 요거라는 거 3-6번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질문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3-7번 혹시나 풀어본 친구들 3-7번 저거를 이렇게 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푸시길 강조할 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거 솔직하게 잔머리 돌리면 되게 금방 풀거든요. 잔머리 돌리면 정답 2라는 거 순식간에 나오거든요. 상대속도 이용하고 이러면 진짜 금방 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얘가 시험 문제 나와서 서술형 나온다고 치면 2까지 가는 과정을 너네가 말로 죽어라 쭉 풀었을 거야 아마도. 근데 중요한 건 당연히 답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가는 과정에서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걸 넣어 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R점에서 VP의 벡터를 구하시오. 소문제. 그런 소문제가 있으면 그냥 머리로 푸는 친구들은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네가 지금은 당연히 수능까지는 직관으로 풀 수가 있고요. 수능은 솔직히 직관으로 풀어야 돼요. 수능은 그렇게 빠르게 풀어 나가야 되는데 너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직관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풀 수가 없어요. 양자역학 일명 내가 이해가 안 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왜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그래. 수학적으로 계산했더니 그래. 그게 정답이야. 그럴 뿐이야. 나중에 가면 머리 생각이 안 돼. 그래서 뭐냐 계산해야 되고 하는 건데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너네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스킬적인 거 답만 구하는 연습이 아니라 가는 과정에 대한 풀이나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3-7번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얘가 X축, Y축, Z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할 때 우리가 결국에는 중력장이 작용하는 거 아래로 중력장이 작용해요. 이렇게 아래로 작용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2D인 지점에서 P가 떠나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요거 D, D에서 뭐하냐? 이 점에서도 Q가 얘가 이런 형태로 갑니다. 얘가 세타의 형태로. 그럴 때 탄젠트 세타 구하라는 건데 얘를 빠르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 빠르게 푸는 방법부터 해줄게. 머릿속 빠르게 푸는 방법은 이겁니다. 상대속도 이용하면 돼요. 상대속도 이용하면 돼요. 뭐냐면 얘랑 여기 R점에서 만나요. R점까지 만나는 시간을 T라고 두고요. 지금 보면 얘와 얘의 Y축의 상대속도는요. 그냥 얘의 출발 속도랑 같습니다. 얘가 같고요. 이 출발 속도에 시간 곱하면 얘가 D인 거예요. 만나는 시간 T라고 치면. 그리고 나서 얘도 잘 보면 요 Q라는 속도도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세타로 쏘잖아. 얘네들의 VX가 V 수평 방향이 있을 거고 V 수직이 있을 거예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V 수평분의 V 수직인데 이 수평 방향의 속도도 잘 보면 영향을 안 받으니까 여기도 얘가 D만큼 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수평 방향의 속도가 얘랑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수직 방향의 속도만 구하면 탄젠트 세타 나올 거 아니야? 수직 방향의 속도는 이렇게 풀면 돼요. 뭐냐? 얘는 점점 내려오고요. 얘는 점점 올라가죠. 근데 어차피 둘 다 같은 공간 안에 같은 가속도로 움직여요. 얘가 상대 속도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체가 굴러떨어지는데 AB가 있는데 B가 15m/s예요. 얘가 10m/s예요. 아무리 경사면이 지나가도 AB는 둘 다 부딪혀 안 부딪혀? 안 부딪혀요. 둘 사이 거리 좀 더 멀어져요. 실제로. 근데 얘네들 둘의 속도 차이는 항상 일정합니다. 왜? 얘가 25가 될 때 얘가 20이 되거든요.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의 상대 속도가 뭐 한 거야? 계속 오로 일정해요. 같은 가속도 안에 있을 때 얘가 수능 등가속도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활용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면 되느냐? 얘네들의 맨 처음에 수직의 속도가 있는데 이 V 수직에서 Q는 V 수직에서 GT만큼 계속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에는 계속 GT만큼 계속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상대 속도는 얼마인 거야?
이건 V 수직밖에 없어. 둘 사이 차이는.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의미라고. Q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얘가 점점 준다고. P라는 지점은 여기서 얘가 준다고. 둘의 상대 속도는 계속 이 수직으로 유지된다고. 그럼 여기다 시간 곱하면 이 넓이가 오죠. 근데 이 넓이가 얼마야? 떨어지는 만나는 넓이 2D만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V 수직 T를 곱하면 얘가 2D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V 수직은 2V로 나와요. 근데 약분해서 2가 정답이에요. 파지 세타 구할 때 세타 따윈 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수능 문제풀이, 빠르게 문제풀이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물리의 의미, 속도를 벡터로 바라봐라. 3차원도 그럼 풀 수 있고 4차원도 풀 수 있고 5차원도 풀 수 있다.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다. 얘는 이것만 설명하면 가능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줄 거야. 얘를 이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할 거야. 예를 들어 여기다가 플러스 8을 줄 거야. 얘 전자 줄 거야. 어떻게 풀래 그러면? 어떻게 풀래? 시험지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풀 거냐? 어떻게 풀 거냐? 저렇게 푼다는 거지. 아니 벡터? 너네가 얘가 가면 갈수록 심화될 건데 어떻게 풀 거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벡터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 얘를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네, 당연히 얘의 속도는 당연히 P의 속도 몰라요. 그래서 얘는 맨 처음에 출발하는 걸 A라고 줄게요. 얘가 출발하는 속도를 B라고 주겠습니다. 얘가 세타고. 그런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그러다 가정했을 때 뭐냐? P의 속도 처음에 P의 처기 속도는요. 얘는 맨 처음에 뭐냐면 X축의 속도는 없어요. Y축의 속도가 A인 겁니다. 그리고 Z축의 속도 0이에요. 그러고 나서 얘가 Q의 초기 속도는요. 잘 보면 얘가 이쪽 V로 쏘는데 뒤로 쏘잖아. 얘 일단 X축 속도는 없어요. X 뭐가 없냐? 얘가 지금 보면 Y축의 속도 얘가 잘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6으로 출발하니까 B면 얘를 나눠야 돼.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이 B 코사인 세타, 위에가 B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얘는 Y축 속도 성분이 없고요. 뭐가 있냐? X축 속도가 마이너스 B 코사인 세타. Y축 속도가 0이고요. 얘가 Z축이 B 사인 세타예요. 그 다음에 같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가속도는 얘는 0,0, 마이너스 G입니다. Z축이 없으니까. 그럼 채우기 속도만 이럴 뿐이지 P의 속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가속도 적분해서 얘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0 A 마이너스 GT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왜? Y축으로는 수평방향이니까 속도 일정한데 Z축은 속도 계속 증가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GT로.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X, Y, Z. 그래야지. 그렇게 가르친 거잖아. 그래서 1차원에서 2차원, 3차원으로 확장시킨 거야. 그러면 당연히 Q의 속도도 뭐라고 적을 수 있어? Q의 속도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X축으로는 가속 안 해. 그러니까 일정해. Y축의 속도는 원래 없는데 Y축 가속도 안 해. 그러니까 운동 안 해. Z축으로는 사인 어. 마이너스 GT. B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인 거죠. 포물선에서 내려가니까 점점. 그럼 얘를 가지고도 묻을 수 있어서 P의 위치도 적을 수 있고 묻을 적을 수 Q의 위치도 적을 수 있어. 이런 형태로 제가 풀어나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풀어나가면 너네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다 풀 수 있다고. 왜냐면 너네들은 과학고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빠른 시일 안에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시문이 되게 길어. 그런 걸 읽고 되게 문제가 어려워져요. 서울대 칼세 면접은. 그걸 보고서 이걸 어떻게 변환해서 풀 건지를 생각하는 게 문제를 빨리 푼다라 그래서 이런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이 좀 증가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도 이렇게 풀기 원할 거고 당연히 시험 문제도 미안하지만 이런 형태로 낼 겁니다. 이렇게 낼 겁니다. 네, 제대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학원에서 배우고 진짜 뭐 인강에서 배우고 그랬던 스킬들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안 될 겁니다. 아마 되긴 될 거예요. 왜? 정답 확인하고 이럴 때 빠르긴 하겠지? 당연히 되긴 되는데 최대한 이런 형태의 문제 스타일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라는 거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푸시기를 원해서 넣어놨던 문제입니다. 네, 잔머리를 푸시는 것도 너네가 잔머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된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된다. 대학교 3학년쯤 되면 잔머리 안 통해. 웬만해서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 안 통합니다. 저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려고 상대심을 넣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3사지 6에 요 정도면 있어 보이지? 3사지 6에 영상 촬영해서 뭔가 있어 보이겠지? 이제 이런 거 쇼츠. 그치. 요런 거 좋아. 요런 거 쇼츠. 과학고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이래갖고 과학고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와. 근데 과학고 처음 보기 맞추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질문 있으면 나중에 나오시면 되고요. 문제 풀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 까먹었다.